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교회 박해에 대비하는 지하 신학교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찬양 사역자들을 위한 예배 회복 찬양 집회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참극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독교 시각으로 보는 전쟁과 평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주 한중일국제학교가 인성교육 중심의 기독사관학교로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장합동 서울북로회가 앞서 총회 선관위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목사를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가운데 1명이 탄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감시를 피해 예배를 드리는 이른바 지하교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유인데요. 최근 한국에서도 박해를 대비하기 위한 지하 신학교 과정이 생겼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박해가 심한 인도에선 지난해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이 600여 건 발생했습니다. 무려 전년보다 45%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집권 3기 이후 종교 탄압이 거세진 중국에선 한 해 동안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강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박해와 차별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불법인 나라에선 국가 감시를 피해 예배를 드리는 지하교회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이를 위한 전문 교육 과정으로 지하신학교를 개설했습니다. 기독교가 불법인 나라뿐 아니라 해당 국가의 파송을 위해 실제 경험자들의 상황을 배우는 것이 교육의 핵심입니다. We need a biblical theology of persecution. We need to think about suffering differently. And so these are things we need to learn from Christians who are currently being persecuted. So that's really our hope is that we can bring that way of thinking about suffering and persecution to Korea. 지하 신학교 수업은 6개월간 빠르게 진행됩니다. 장기간 신학 교육이 어려운 실제 박해 국가의 환경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측은 코로나19를 통해 교회 폐쇄를 경험했던 한국 역시 기독교가 제한되는 환경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하 신학교 과정은 정통 교단에 소속된 교인이라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 모든 예배에는 여러 섬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여는 찬양대원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섬겨야 할지 짚어보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부울경본부 이진우 PD가 취재했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는 1988년에 나온 곡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의 애창곡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찬양을 부르는 이는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에 9집까지 음반을 낸 좋은 씨앗의 멤버이자 작곡자 이유정 목사입니다. 작곡 40년, 찬양 사역자로 30년이 넘게 활동하며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이 목사는 찬양 사역자를 위한 나는 예배자입니다. 집회에 강사로 나섰습니다. 예배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배 제도를 주실 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리더들이 예배 인도자들이 먼저 예배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이 목사는 예배의 본질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는 6일 만에 하셨지만 예배의 규례를 만드는 일은 40일이 걸릴 만큼 예배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서 성도에게 바라는 것은 한 영혼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예배 인도자인 찬양 리더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회중이 사실은 예배 선수거든요. 그 예배 선수인 회중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인도자들은 그들을 잘 코치해주는 역할. 그렇게 할 때 예배팀도 하나님을 만나고. 코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회중이 선수가 아닌 찬양 리더를 바라보는 관객이 되면 유일한 관객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집회에 참석한 찬양 사역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물었습니다. 제목이 나는 예배자입니다인데 제가 한번 반문을 해봤어요.
나는 예배자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요. 처음 제가 잃었던 그런 마음을 다시 좀 찾고자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다시 예배 자리와 찬양의 자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사역자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서 한국 교회에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가 가득하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불견본부 이준우입니다. 세계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없는 전쟁 속에서 탄생한 평화의 개념을 기독교 시각으로 보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김효미 기자입니다. 2001년부터 20여 년에 걸친 미국 아프가니스탄 전쟁,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했던 2001년 9.12 사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참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건 전쟁에 대한 심각성으로 전 세계 인류가 중요하게 여기게 된 평화의 개념이 나와 내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자연과 적을 정복하려는 차원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 자체가 너무나 인류의 통상적 사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평화의 시기가 있었다 해도 그거는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 교회 여성 아카데미가 준비한 이날 포럼에서는 위기 시대의 생명과 평화에 대한 담론이 진행됐습니다. 김 교수는 기독교가 박해받던 종교에서 지배 종교가 된 건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승인하면서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이끄는 로마 평화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데 김 교수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위해 다른 세력을 물리적으로 억압하며 키운 평화는 팍스 크리스티, 즉 그리스도의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세상의 패권을 휘두르는 평화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두려움이 없다 이거야. 김 교수는 성경 미가서 4장에서 말하는 평화는 정의가 구현될 때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조건이 갖춰져야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각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족할 수 있고 물질의 문제를 뺀 채 평화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김 교수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우리 사회와 단절된 신앙생활이 아닌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제주 한중일국제학교가 인성교육 중심의 기독 사관학교로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미국에서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중일국제학교는 자기주도 학습과 다양한 체험형 교육으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적응 못해가지고 오는 아이들, 또 한 가닥씩 하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6개월 만에 바뀌고 1년 만에 바뀌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놀래서 많은 분들을 소개를 해줘가지고 중국에서 한때는 뭐 학생들이 100명 넘고 그렇게도 있었고요. 가장 좋은 것은 사랑입니다. 양 장로는 한중일국제학교는 일반적 교육과정 외에도 신앙적인 인성교육과 아이들의 창업 분야에도 컨설팅을 지원하며 기존 교육기관과는 차별성을 두는 개인 레벨 맞춤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중일국제학교는 3월과 9월 정기 모집과 면접을 통한 수시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 분기별 국가 로테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서울북로회가 민찬기 목사를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서울북로회는 16일 경기 고양시 하림교회에서 제46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오는 제109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민 목사를 추천했습니다. 앞서 합동총회는 선거 규정에 따라 부총회장 선거에 2회 이상 입후보할 수 없다며 민 목사의 세 번째 입후보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노회는 첫 번째 부총회장 입후보는 개정된 선거 규정에 소급 적용받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 한 번 더 출마가 가능하다며 민 목사를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이날 노회에서는 사회법에서 패소하게 되면 노회는 총대 자격을 잃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민 목사는 총회의 법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유신 진화론을 옹호하는 강의로 징계 요구를 받은 서울신학대학교 박영식 교수 사태와 관련해 기독교 핵심 교리를 훼손하는 유신 진화론을 신학교에서 허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16일 발표했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유신 진화론은 진화론에 대한 신학적 타협이며 성도들의 창조신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변질시키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신대 이사회는 박영식 교수가 논문과 개인 SNS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교리에 반하는 유신 진화론을 옹호했다며 교원 징계위원회를 요청했습니다. 박 교수는 학교 측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신이 강의한 내용은 성결교회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주장해오던 것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16일 전북 지역 기독교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와 관련 부서에 후속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재작년부터 6.25 전후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인들의 희생 원인과 성경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진실화해위는 전북 지역 희생 기독교인이 104명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서 희생된 기독교인은 인민군 퇴각 시기인 1950년 9월에 가장 많았고 집사와 장로 등 직분자는 38명, 목사와 전도사는 각각 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군산이 가장 많았고 김제와 정읍이 뒤를 이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기독교가 미국 선교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친미 세력으로 분류돼 희생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자녀 계획 의향이 있는 젊은 층이 이전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7일 여성가족부가 작년 6월부터 7월까지 전국 12,000가구에 만 12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 30대 젊은 층에서 자녀 계획 의향을 밝힌 경우는 직전 조사인 2020년 때보다 많아졌습니다. 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한 30대는 27.6%, 30세 미만은 15.7%로 각각 2020년 조사 때보다 9.4%포인트, 6.8%포인트 올랐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하며 신규 의료 인력을 채용한 상급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건비 지원 대상은 상급 종합병원 38곳, 공공의료기관 37곳 등 총 75곳입니다. 이들 의료기관은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을 신규 채용했고 정부는 이달 19일까지 기관별로 인건비 명목으로 배정한 예산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전공의 수가 많은 종합병원까지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접수된 보험 사기 제보는 총 4,414건이었고 이 중 3,462건, 78.4%가 보험 사기 적발로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제보는 전년 대비 26.8% 늘었고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전년 대비 10.3% 줄면서 전체 제보 건수는 2022년보다 감소했습니다. 이는 보험 사기 제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주, 무면허, 운전 제보가 전년 대비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보험 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 포상금은 19억 5천만 원으로 특별 신고 기간 포상금 영향으로 전년 대비 30.1% 늘었습니다. 방대한 양의 수사 자료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분류하고 분석해 수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경찰청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제2회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 전시회를 열어 성과물 중 하나인 AI 수사자료 분석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청은 AI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면 수사 자료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하는 작업과 상관관계 분석, 용의자 식별, 시각화 분석, 또 보고서 생성 등의 업무를 손쉽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태용입니다. TV 월드와이드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시내각은 이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당장의 보복 대신 이란이 불안해하게 내버려 두자고 결정했습니다. 매체는 이스라엘은 당장 공격을 하지 않고 이란이 불안해하며 공격 방식을 추측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전시내각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매체는 또 전시내각의 다수 입장은 이란의 공습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미국 등 서방 동맹국은 이란에 대한 반격 자제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 배심원이 일부 선정됐습니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 선정 작업 이틀째인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검찰 측은 12명의 배심원과 6명의 대체 후보자 등 모두 18명의 배심원 가운데 7명을 선정했습니다. 배심원 선정만 2주 넘게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과 달리 배심원 선정 작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고 미국 뉴욕타임즈는 평가했습니다. 배심원 선정 작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면 이르면 내주 초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올해 7월 개막을 앞둔 파리올림픽의 성화가 현지 시간 16일 고대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 신전에서 채화됐습니다. 원래 헤라 신전에서 거울로 태양빛을 모아 불꽃을 피워야 하지만 현지 날씨가 흐려 전날 자연 채화된 예비 불시로 대신 진행됐습니다. 그리스 조정 선수 스테파노스 두스코스가 성화 봉송을 시작했고 프랑스 수영 선수 로라 마나우드가 배턴을 이어받아 프랑스 첫 주자로 참여했습니다. 채화식이 수많은 관중이 모인 가운데 온전하게 열린 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에서 중국산 감시 카메라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주민들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크림슨 센터 38노스 프로젝트의 마틴 윌리엄스와 나탈리아 슬레브니 연구원은 16일 디지털 기술과 결부된 북한 내 감시체계 강화 문제를 진단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감시 카메라가 북한에서 보안 강화와 절도 방지 수단으로서 확산하고 있다면서 CCTV의 확산은 북한 주민들이 감시를 피하는 능력을 더욱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은 디지털 감시의 위험성에 대해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주민들 일상생활 감시를 확대할 위험을 키운다고 평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에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황사는 내일 서쪽 지방부터 점차 옅어지겠는데요. 동쪽 지방은 종일 대기질이 무척 나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에는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2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5도, 광주 24도, 부산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최근 여성가족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 30대의 젊은 층에서 밝힌 자녀 계획 의향이 2020년대보다 많아졌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때에 고민이 담긴 좋은 정책들이 더해져 청년들의 아이 낳을 결심을 높여주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